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수북히 쌓인 난제라는 제목입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도 기자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할 예정인데 마침 지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출근길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5박 7일 동안 런던, 뉴욕, 토론토, 오타와 4개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엔의 기조연설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및 대외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국제협력을 기하려는 나라,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기업이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밝혔다는 점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순방의 또 하나의 그 코드는 디지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지금 뉴욕이 디지털과 IT의 새로운 또 그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NYU 그 대학과 또 AI의 그 메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을 찾아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 자리를 가졌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그 유치 행사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더 유능한 정부가 되고 규제 개혁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제가 그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이 무슨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그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에서 AP4하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로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는 한 번에 이렇게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좀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그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이번 네.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행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발언.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 저는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길 도어 스탬핑에서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동맹이고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과 다른 즉 왜곡된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대통령 본인의 강경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대통령실이 앞서 밝혔던 것처럼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금요일에 다시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날리면 이라고 발언했다라고 대통령실은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언급하지도 않은 바이든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첫 보도를 한 특정 언론 매체 등에 대해서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통령의 문제인식도 같은 것 같습니다. 특정 언론 매체의 이 바이든이라는 단정적인 보도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다. 이 보도 때문에 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이 직접 강한 유감 표명을 한 것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지금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대통령의 발언 조금 전에 입장 들으셨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대통령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바이든을 언급한 적 없는데 특정 이제 매체에서 첫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이든이다. 이 XX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들어봤는데 과연 바이든일까 싶은 대목도 있었는데 대통령 본인은 바이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한미동맹을 왜곡하려는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비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내용을 보니까 외교 순방에 대한 성과가 이제 국내에서 재조명되고 있지 못하고 오로지 그 비속어 논란이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먼저 표현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외교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언론의 관심은 그 비속어 논란에 역시 쏠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신 것을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본인은 바이든이라는 표현을 쓴 게 없다라는 걸 지금 강하게 표현하신 거고, 예. 두 번째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주말 내내 이거 갖고 이제 듣기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깨달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언어를 발음을 인식을 할 때 앞뒤 문맥을 갖고 인식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앞뒤 문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특히 예. 그 명사를 우리가 외국어 발음이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MBC가 그랬나요? 자막에 바이든이라고 못 박아서 이제 언론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은 바이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보니까 정말 바이든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설명이 있었죠. 이건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그 뒤에 박진 장관의 발언을 같이 포함해서 들으니까 정말 난리면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기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풀단에서 영상을 받아서 처음엔 영상에 자막이 없이 뭐 관련자들한테 이제 공유가 되었고, 이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MBC는 자막을 달 때 적어도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확인을 했는가 MBC가? 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MBC가 이것을 단독 보고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확인은 없었고요. 대통령실은 이것이 계속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되자 이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또 좀 주안점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 확인도 되지 않은 이 영상이 야당 지도부에게 먼저 전달된 것이 지금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엠바고가 풀려서 공개되는 시점 전에 야당 지도부에선 이것을 입수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게 뭐 정치부 기자들 톡 안에서 돌았다고는 하는데, 정치부 기자들 안에서 공유된 영상에는 분명히 자막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MBC가 단독으로 자막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사실은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초기의 번역이 무분별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의 대통령을 겨냥한 것처럼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의 취재와 보도 원칙을 지켰는지 MBC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논란, 또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확실히 이 통상 그 대변인단도 있고 뭐 홍보실도 같이 홍보 수석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은 이 같은 보도를 하기 전에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재를 하는데,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나 취재 없이 특정 언론사 즉 MBC가 바이든으로 단정해서 보도를 했고, 어떤 야당과의 어떤 먼저 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지 이런 의혹입니까? 네, 지금 그 야당 원내대표가 이걸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 엠바고 시간하고 거의 맞물려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엠바고 전에 입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엠바고는 전체 풀에 대한 엠바고고, MBC가 단독으로 자막을 달아서 공개하는 거에 대한 엠바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단정적으로 MBC가 자막을 든 것과 동일하게 야당 지도부가 언급을 했다면, 저는 MBC의 자막을 미리 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발언 갖고 구설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이게 보도가 되고 나면, 기사화되고 나면 사실 이걸 수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대통령이 외교 순방 중이고, 또 그것이 우리와 굉장히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않고, 이게 설사 사실로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이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점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의 의견이고요. 전재수 의원님, 예. 대통령의 발언도 지금 여당 김연아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같은 것 같아요.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특정 매체가 바이든으로 단정해서 나가고, 그 전에 민주당이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이든으로 이제 단정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좀 비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귀가 있으면 좀 들으시고 눈이 있으시면 좀 보시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느닷없이 5천만 국민들에게 갑자기 듣기 평가를 하고 하게 만들고 또 5천만 국민들을 마치 난청이 있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지금 10번, 20번 듣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참 뭐라고 제가 이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도 참 이게 좀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로 들면 지금 MBC 탓을 하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되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단이 규모가 큽니다. 이 기자들이 전부 취재하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풀 기자단이라 그래서 이걸 구성을 하는데 몇몇 언론사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취재한 내용을 나머지 들어가 취재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언론사에 공유를 하거든요. MBC가 그날 풀 기자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수행 기자단을 대표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BC가 풀 기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게 MRG 카메라입니까? 방송용 카메라에 다 담아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생방이 다 되고 있었어요. 유튜브로 다 되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이 땡땡 쪽팔려서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쭉 방송되고 있는데 이제 네티즌들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사에서 공식으로 보도되기 전에 이미 트위터, SNS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특정 언론이 짜깁기 했다, 왜곡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풀 기자단으로 들어간 건데 그리고 공유를 다 한 건데 그것을 MBC 책임을 돌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야당 지도부가 먼저 알고 있었다. 아니 먼저 알았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먼저 알았죠. 왜냐하면 트위터, SNS에 난리가 나가지고요. 온 세상 천지에 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걸 야당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언론이 보도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수행했던 기자들에게 이 보도는 국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에서 그 수행했던 기자단 이 단체 카톡방입니까? 거기에 협조 요청까지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특정 언론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짜깁기 하고 왜곡 보도했다. 야당이 미리 그것을 특정 언론사인데 받았다. 아니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가져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걸 자, 잘못했다 그러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합니다.